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21일 수요일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한국인은 왜 행복하지 못할까,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이런 어린아이처럼 한박 웃음을 매일 웃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특히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더불어민주당을 혁신하겠다고 하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말을 하는데, 뼈를 깎는 혁신으로 윤리정당 되겠다, 이렇게 있는데, 뼈를 깎는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왜 우리는 웃으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말이 없고, 뼈를 깎는 저런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여기 어디 식당을 갔는데, 테리야끼 식당입니다. 한국 식당. 주인이 한국 분이셨는데 남자분이셨고 연세는 한 66, 7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도저히 얼굴이 말이죠, 웃지를 않습니다. 아주 무슨 화가 난 사람처럼 표정을 하는데, 저렇게 장사해도 괜찮을까, 뭐 이런 거죠. 화는 안 난 것 같은데 얼굴 표정이 웃음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손님들한테 그렇게 좋을 리는 없는데, 왜 우리는 미국에서 사나 한국에서 사나 얼굴이 맨날 굳어 있는 상태로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철학적인 얘기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사회 경제적 요인들 또는 사회 정치적 요인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성인 남녀들은 말이죠, 이민 가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성인 남녀 4,8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70%가 이민 가고 싶다. 한국이 살기가 얼마나 싫으면 저럴까요? 자, 이민 가는 이유는 뭐냐라고 봤더니 5,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일에 쫓겨서 산다, 여유가 없다, 삶이 압박감, 스트레스 속에서 산다는 거겠죠. 가서 일을 하는데 근로 조건이, 직장의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사람 자존심을 짓밟고 갑질을 한다든가, 무슨 공적인 일을 안 하고 사적인 일을 시킨다든가, 일을 재미있게 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너무나 심하다. 이거는 뭐 누구나 이해하는 거죠. 누구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데 보통 사람들은 물가 따라가기도 힘들고 집값 따라가기도 힘든 정도로 되니까 벼락부자 벼락거지가 생겨나는 상황에서 그 불평등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행감을 주고 이민 가고 싶어 하겠죠. 직업 및 노후에 대한, 이제 미래에 나이가 먹어서도 내가 이거 노후를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책임져 주지 못할 것 같다. 불안감이 크다. 경쟁을 너무 강요하는 분위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또 국민을 보호해 주는 것 같지 않다. 내 국가가 아니다. 나는 국가를 위해서, 남자들의 경우에는 군대도 갔다 오고 세금도 내고 다 하는데 왜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고 남의 나라인 것 같냐라는 거죠. 소외감. 한국이란 나라에 있으면서 애국심을 갖고 싶은데 이게 내 나라가 아니다. 남의 나라인 것 같다. 다른 나라로 가고 싶다. 전부 다 보면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은 희망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절망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이민을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인들의 행복 순위가 전 세계에서 57위더라. OECD 회원국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로는 OECD 한 10위권 국가가 되죠. 그런데 행복 순위는 57이더라. 살기는 전 세계에서 그래도 한 10등 내외로 잘 사는데 전 세계에서 10등, 전 세계에서 못하면 15등 이 정도로 잘 사는 나라 국민인 한국인들이 행복도는 57등이더라. 돈을 벌면은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들 버는데 막상 그 돈을 벌고 났는데도 행복도는 엄청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겠죠. 나쁜 돈을 벌어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돈을 벌어도 그것이 또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무튼 만족감이 없는 거죠. 돈을 벌기는 하는데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는 더욱더 행복감이 없죠. 사기꾼들, 전세 사기, 이런 거. 자, 사기꾼들이 지금 행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어요. 자, 지금 보면은, 자, 임대인이, 자, 건물 한 채를 빌라, 다세대, 연립 이런 거를, 지금 팔면은 그 집의 가격이, 전체 가격이 46억 원인데요. 이것이 전세보증금 32억 원, 채권 최고액. 은행에 이제 융자를 얻었겠죠. 은행에 융자 얻은 돈 26억 4천만 원. 그러니까 이 집의 부채가 58억 4천만 원입니다. 거래가, 그러니까 이 건물을 팔아도 12억 4천만 원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그냥 나 몰라 그러고 그냥 나자빠지는 거죠. 자, 이 사기꾼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돈을 벌어서 전세 보증금을 넣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죠. 하루하루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갑자기 날벼락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돈을 버는데 이렇게 그 번 돈을 사기쳐서 뺏어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 거죠. 정직하게 땀 흘려서 벌은 돈을 뺏어가는, 도둑질해가는 이런 사기꾼들 때문에 한국에서 사는 것이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많고, 인생을 살면서 이게 안전해야 되는데 도처에 지뢰가 깔린 듯한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야 되니까 행복할 수가 없겠죠. 자,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민주당이 문제가 많으니까 혁신위원장으로 들어왔겠죠. 돈도 많이 받아먹고 여자 문제도 많고 조국 같은 문제, 문재인 문제, 이재명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이제 잘 보이려고 한 소리 하는 거죠. 민주당 가죽 벗기고 뼈를 깎겠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본인부터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아 보면은 어떨까 싶어요. 김은경 씨 본인부터. 이재명부터 가죽을 벗기고 이재명 뼈를 깎아버리는 것부터 보여주면 어떨까. 그러면은 뭔가 진짜 새로워지지 않겠어요? 도대체 남의 가죽 벗기고 남의 뼈를 깎지 말고 본인들부터 해보면 어떨까? 솔선수범. 근데 윤리정당이 되겠다고 하는데 뭐가 윤리정당입니까? 이 사람은 전공이 윤리학 교수가 아니고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를 나왔고 말이죠. 거기다가 상법과 유럽법 교수입니다. 윤리법 교수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전공에 맞게 더불어민주당을 법치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순리가 아니었을까. 무슨 백정의 딸인 것처럼 도살장에서 방금 나온 사람처럼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겠다. 그냥 아주 남양 특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만 보면요, 이렇게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전혀 법을 전공한 사람답지 않은 그런 언행들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이 더불어민주당이 희망이 안 보이는 정당이다. 절망적인 정당이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도에 박근혜 대통령님 때에는 거의 뭐 죽은 정당이었습니다. 2015년 11월, 12월에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곡소리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이 정치를 너무 잘하셔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셔서 2013, 2014, 2015 4년 동안 정부를 이끌면서 경제도 좋아지고 국민들 행복도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당이 뭐 한나라당인가요? 새누리당인가요? 그 당이 그 다음에 2016년 4월에 국회의원 총선을 할 때 뭐 200석을 차지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을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님은 정치를 잘 하셨었고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뭐 죽어나가는 판이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뭐 문재인 때 집권 여당이 돼서 헤쳐먹을 것 다 헤쳐먹고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이제 와서 또 가죽 벗기고 뼈를 깎겠다는데 진짜로 가죽 벗기고 뼈를 깎았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잘했는데 억지로 불법으로 증거 조작해서 가짜 태블릿 PC 증거 조작 사기 탄핵해서 국가 반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죠.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법을 완전히 깎아버렸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가죽을 벗기고 헌법의 뼈를 다 깎아버려냈죠. 저는 대한민국의 법학자들이, 법 전공자들이 그런 반성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보이지 않는다. 전혀 실현성도 없는 말을 가지고 국민 선동하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원희룡이도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서 검사를 했었던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요, 어제는 민주당, 오늘은 국진당입니다. 어제는 노무현에게 충성하고 오늘은 국진당이 자기가 보수라고 합니다. 노무현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말한 적은 있어도 뭐 이승만 대통령님의 꿈을 실현하겠다, 박정희 대통령의 꿈을 실현하겠다라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수당의 집권 여당의 장관이 됐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앞뒤가 다르고 정신 상태가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나라 전체가 힘들 수밖에 없죠.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자, 원희룡이는 2021년 지금부터 2년 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일본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일본 정부에 강렬하게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먹어도 괜찮다 이런 뜻으로 말한 거죠. 자, 이런 것만 봐도 법을 전공했다는 사람들이 원칙도 없고 그때그때 자기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죠.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희망을 걷어차고 절망이 내려깔리는 이유는 사회가 열린 사회가 돼서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조선시대처럼 아주 부족국가 사회, 닫힌 사회가 된 거예요. 세습이 아주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개인 사기업을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공직을 자기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거죠. 이거는 북한에서 있을 수 있는 거죠. 북한 공산당이나 하는 짓.
또는 중국 공산당이나 하는 짓인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절망 속으로 밀어넣는 거죠. 아무리 땀 흘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직에 진출하고 싶어도 벌써 다 누군가가 꿰차고 앉아서 바늘구멍처럼 작은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피, 엄마 피를 받으면 그냥 공직에 떡 들어가서 호의호식하고 산다는 거죠. 이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게 내 나라가 아니다. 이건 남의 나라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애국심을 갖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거기다가 서울대 법대 출신인가요? 이 사람도 검사 출신이죠. 사기탄의 검사 출신 이복현이. 자, 이 사람도 가만히 보면요. 금감원장으로 가 있는데 이상한 해외 송금이 17조 원이 있었다. 문재인 때. 이거 가지고 한동안 떠들썩했는데 저 17조 원에 대해서 누구를 감옥에 넣었는지 그 결과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상한 짓을 했고 법을 어긴 사람들도 있었고 대한민국을 쥐고 흔든 엄청난 그 국가 문란 행동인데 이런 돈들이 북한으로 가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쓰였을 수도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일망타진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국민들을 사기치기 바쁘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하고 윤석열이 보면요. 뭐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수능에 무슨 킬러 문항이 일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도 그런 거 나쁘다. 윤석열도 그런 거 나쁘다. 라고 둘이 아주 뭐 의견이 화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러한 교육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이나 윤석열, 이준석이가 과연 자격이 있는 자들이냐 이런 겁니다. 이재명도 총각 행세하면서 이상한 불륜을 저질렀죠. 이상한 점이 있다고 그러죠. 거기다가 이준석이는 성상납을 받았죠. 그 다음에 윤석열이도 룸사롱 엄청 좋아하죠. 자,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인생을 성실하게 살고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윤리적으로 깨끗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마치 우리나라의 어린 세대들, 미래 세대들의 교육에 아주 뭐 자기네들이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자체가 문제가 많다. 무슨 문제냐? 진정성이 없는 거죠. 교육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이 말을 하려면은 본인들이 그 분야에 있어서 정직하고 신뢰감 있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무슨 이게 수능 문제에 맞고 안 맞고 킬러 문항이 있고 없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런 게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뭐 어떻든지 간에 조국 딸 조민 보세요.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냥 위장 입학하지 않아요. 그런 애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정말 지금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거, 정말 교육이 원하는 거는 저런 문제가 어렵다 쉽다 그게 문제가 아니죠.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자기 아버지 찬스로 엄마 찬스로 대학교 입학을 하는 애들, 거짓말로 대학 입학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또 좋은 자리 차지하는 애들, 조국 딸 조민 같은 그런 부정 입학한 애들이 조민이 하나겠습니까? 이낙연 아들은 괜찮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나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자녀들, 이 사람들은 정말 정직하게 대학 갔습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걸 해야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다루지 않고 그저 국민들한테 이빠른 쇼만 하면서 마치 교육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이준석이도 무슨 본인은
지난 10여 년 동안 본인이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부전공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최근에 1, 2주 전인가요? 최근에 그것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경제학 전공을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자기를 사기쳤죠. 그런 게 더 문제지. 이준석이가 무슨 쉬운 수능 논란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댑니까? 그리고 이렇게 자격도 없는 성상납 받은 이런 자격도 없는 애를 언론에서는 왜 띄워주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언론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교육자도 그렇고 전부 자기들은 똥 오줌 다 뒤집어 써서 아주 더러운 냄새를 풍기면서 주둥아리로는 뭐 교육이 어떠니 뭐 깨끗한 나라가 어떠니 이런 개소리를 하는 게 대한민국을 더욱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왜 불행하냐? 왜 국민들이 자꾸 행복도가 떨어지냐? 우리에게 자유를 준 이상만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함을 모르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를 준 그러한 대통령에 대한 감사함이 없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면서 욕한다는 거죠. 독재자라고 욕을 하죠. 그러면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델로 삼아야 되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인물이 누구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굉장히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준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지 않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불행감을 또 더욱 많이 느끼죠. 누군가에 대해서 감사한 표시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혀 하지 않고 자기들만 잘났다고 하고 자기들에게 은혜를 준 사람들을 왼수대하듯 독재자라고 비난하는 그것에서 벌써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상실되어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장 행복하게 했던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 모든 통계에서 이렇게 보면은 제일 행복하게 국민을 만들어준 대통령님이셨는데 이런 대통령님을 저렇게 일원 한 푼 돈을 받지도 않고 깨끗한 대통령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가짜 태블릿 증거조작 사기 탄핵해서 감옥에 5년씩이나 가두고 그리고 그런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쌍욕을 하는 국민들이 행복한 무언가가 와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자유를 준 사람도 욕하고 잘 살게 해준 사람도 욕하고 행복하게 해준 대통령도 욕하고 도대체 뭐를 해줘야 행복하겠습니까? 그저 사기꾼, 룸사롱에서 뒹굴던 더러운 놈들, 성상납한 놈들, 뭐 이런 놈들에 대해서 만세를 외치는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기는 멀지 않을까. 자유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잘 살게 해준 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줬던 사람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껴야겠죠.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올바른 행복한 국민들이 되는 지름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에게 뜨거운 후원을 보내주신 두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름이님, 말뚝이님 두 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